대통령 선거가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는 되겠습니까? 당선되면 김정은이한테 제일 먼저 간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정당들은 전부 적폐 청산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에 준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수십억 달러입니다. 그걸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전부 핵이 돼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북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매체에서 오늘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남쪽에서는 북에 올라간다고 하고 북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이게 무슨 한국 대통령 선거입니까? 북한 대통령 선거입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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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요즘 시중에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안철수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에서 만들어낸 구호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을 흔들어서 좌우 양쪽에 발을 적당히 걸치고 대통령 돼보겠다. 사드 배치도 한다 안 한다. 지금 당론 변경한다고 하고 당론 변경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 박지원 대표가 못하게 할 겁니다. 박지원이라는 분은 대북 송금 사건 때 4억 5천만 달러 북에 갖다 주고 징역 살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정당에서 후보가 돼가지고 적당히 이쪽에도 발걸치고 저쪽에도 발걸치고 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서명운동에 앞장서면서 촛불 시위 현장에 가서 얼마나 설쳤습니까?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사변 이야기를 설쳐요. 도대체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그런 나약한 기회주의자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위중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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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그거는 그 뒤에 박지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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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기권을 하면서 김정일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대북 정책을 전부 김정일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현혹이 돼서 안철수 하는 것은 정말로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나약하고 소신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가 통수권을, 국군 통수권을 맡기겠습니까? 홍준표!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 통수권은 홍준표처럼 소신이 당당하고 안보관이 뚜렷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을 걸고 지킬 그런 사람한테 맡겨줘야지 나라가 안심이 되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좌우에 다리를 걸치고 중간에 턱 걸치고 앉아서 양쪽에서 표를 받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홍준표가 되면 적시 미국과 전술 핵무기 협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도 나토의 독일, 벨기에, 이태리, 터키 그 나라들처럼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토식으로 핵 단추를 공유를 해서 북의 핵 도발을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에는 특수 11군단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또 이번 평양시가전에 새로 나온 특수부대가 또 있습니다. 특수 11군단만 하더라도 20만 정예병사, 북의 최고의 정예병사, 유사시에 AN2기를 타고 남쪽에 침투해서 요인 제거하고 후방 교란하고 파괴하는 그런 특수부대. 대한민국에도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에 유사시에 상륙작전도 하고 평양에 특수부대를 침투하게 해서 적의 심장부를 제거하고 후방 교란하는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홍준표가 집권하면 육해공군 해병특전사령부를 해서 여태까지 수세적 국방정책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나라 5천만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입니다. 전쟁이 나면 6.25 때처럼 부산은 후방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지금 전쟁 양상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기 1000기가 있습니다. 아마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때릴 곳이 울산 산업기지하고 부산 인근에 있는 원전일 겁니다.
제일 먼저 미사일로 때릴 곳이 울산의 석유화학 기지하고 부산 인근에 있는 원전일 겁니다. 여러분, 원전이 그러지 않아도 원전 공포 속에서 부산 시민들이 원전 건설을 그만하자, 또 노후화된 원전을 이젠 가동하지 말자, 그런 요구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때와는 달리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타격 지점이 비행기를 못 뜨게 하기 위해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때리고 미사일로, 그 다음에 부산 원전을 때려버리면 부산 인근에 부산 경남 이 일대는 아수라장입니다. 울산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여러분 사드 배치해야 되겠죠? 사드 배치 반드시 해야 되겠죠? 지금 사드 배치 가지고 부족해서 핵 전술핵 무기 재반이 좀 하자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지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해진다. 여러분, 5월 9일 이 대선은 그냥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전국 좌파 정권으로 갈 것인지, 그게 첫째. 둘째가 친북 좌파 정권으로 갈 것인지, 그게 둘째입니다. 셋째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선거가 5월 9일 대선입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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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대통령 하나 뽑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체제 선택 전쟁의 장이 이번 5월 9일 대선입니다.